경쟁력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. 2차전지 업종 내에서의 유증은 지난해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. SDI가 있었고요. 포스코 퓨처엠도 있었습니다. 일정 구간 내에서의 가격 진행 이후에 주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모습들을 다 보여줬거든요. 유증의 속성,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. 그렇죠. 예민수의 경제토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2차 전지 가운데 에코프로그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사실 2차 전지의 그 스토리 가운데는 에코프로를 빼놓을 수가 없죠. 그죠? 예. 네. 2차 전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, 네. 그죠? 올라갈 때, 물론 처음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주도적으로 갔는데, 이후에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이끌었던 건 사실 에코프로란 말이에요. 그죠? 맞습니다. 에코프로 포모가 있었잖아요. 네. 그죠? 그런데 이후에 이제 업황의 두나 캐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밀렸다가 또 에코프로도 최근에 반등할 때는 꽤 왔는데 네. 최근에 이슈는 이제 유증이에요. 그죠? 맞습니다.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는 거잖아요. 네. 일단 유증에 대한 김대준 대표님의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. 유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. 과거에도 유상증자를 하고 주가가 유상증자를 극복해서 올라갔던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얘기는 아니지만 한 네. 4, 5년 전에 유증 발표하고도 주가 계속 뻗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유증 발표가 꼭 희석화되면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동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이 전제고요. 두 번째, 2차전지 업종 내에서의 유증은 지난해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. SDI가 있었고요. 포스코 퓨처엠도 있었습니다. 타이밍상으로 보게 되면 유증이 발표되고는 일시적인 충격의 흐름에 대한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. 하지만 일정 구간 내에서의 가격 진행 이후에 주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모습들을 다 보여줬거든요. 그리고 유증의 속성,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들 또는 대형주들도 가끔 유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경영 정상화라든가 뭐 어떤 그 사업 목적에 있어서 운전자금 이런 형태는 회사에 돈이 없기 직원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. 유증을 한다는 거.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판단에 접근해야 되는데 유증을 하는데 그 설비 투자 확장, 네. 뭐 공장 증설이나 아니면 밸류체인 확보 이런 내용의 유증이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에 에코프로에서 유증을 한 이유가 밸류체인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 있지 않습니까?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 상당히 밀리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기술력이 아닙니다. 뭐 LFP와 삼원계 차원에서의 차이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밸류체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중국 기업들은 2차전지가 광산부터 해가지고요 전기차까지 한 라인에서 다 만들어집니다. 근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셀 따로, 광산 따로, 또 광산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런 밸류체인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에코프로 그룹이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 수급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유상증자입니다. 그러면 이런 유상증자들은 단기적 흐름 내에서의 주가는 좀 반응도를 보이면서 하락할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궁극으로는 산업에 있어서 좀 안정적 수급과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. 특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SDI나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할 때 시설 확장이었습니다. 시설 확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그 안정적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에코프로 유상증자는 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이고요. 앞으로 뭐 꼭 장기까지도 아니어도 일정 흐름이 이제 그 충격을 극복해가는 흡수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으로의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특별히 이제 에코프로 BM이 했습니다만 에코프로 그룹의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죠? 삼성 SDI도 유증했을 때는 뭐야 돈 달라고 이랬을 텐데 그렇죠. 지금 보면 삼성 SDI가 더 잘 극복한 것 같은데 네.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적 충격에 소용돌이에 있단 말이에요. 네. 또 물론 이유는 있어요.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이 삼성그룹에 비하면 그런 대기업은 아니잖아요. 그죠? 이게 자금 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 여러 계열사들을 사실은 많이 상장을 시켰단 말이에요. 그죠? 네. 그런 데 대한 어쨌든 투자자들의 우려도 좀 있는 거 아닐까요?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지난해 SDI나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 했던 시점은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가기
전후 단계에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뭐 시장 흐름과 연동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 박사님과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음. 뭐냐면 코스닥 시장도 안정화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것이다. 전체 시장에서 큰 줄기 또한 U자형 반등에서의 흐름의 바닥권 수준에 있다. 이 환경적 부분을 판단해 볼 때에도 지난해 5월에 했던 SI라든가 7월에 했던 뭐 포피 같은 흐름에서에 대해서의 시장 그 움직임 진행 단계에서의 시점도 그때와 지금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뭐 다시 네. 중복적인 얘기긴 하지만 유상증자가 결국 나쁜 흐름에서의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달라요. 그렇게 보면 사실은 하나그룹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솔루션이나 뭐 거기는 뭐 2조 3조 한다 그랬다가 지탄을 받고 감독원에서 몇 번 빠꾸 받으면서 규모를 줄였잖아요. 그죠? 사실은 공교롭게 하나 솔루션도 그전에 잘 갔어요. 네. 그러다가 그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충격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. 솔루션은 네. 빚 갚는다라고 해서 네. 논란이 됐던 네. 거고요. 지난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0만 원대 증자를 했거든요. 17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물론 중간 단계에서 약간의 노이즈성 그 주가 하락이 있긴 네. 했었습니다. 60만 원대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요. 출렁임이 있었지만 이후에 주가는 17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. 이런 내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업 내용 측면에서 어떠한 형태의 네. 유상증자 성격적 문제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빚 갚는다고 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유상증자는 김대준 대표님은 뭐 악재라고 볼 수 없다 그죠? 네, 맞습니다. 투자를 해서 그에 따른 어떤 과실이나 혹은 업황이 이제 돌아서게 되면 그때 이제 좀 잘했다는 판단이 될 수 있다. 네. 아중물의 성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신데 그러면요, 네 주가 흐름, 뭐 보유자들이라든지 대응 전략은요. 지금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내려왔다 특히 내려왔다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유상증자 하게 될 때 그 신주 발행가액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? 신주 발행 가액의 대략 한 20에서 25%를 할인율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신주 발행 가액의 근처까지 도달한 적이 최근에 있었거든요. 이때는 정말 싸 보이는 주가이고요. 지금 주가는 한 15% 20% 정도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 수준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가격 수준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당분간은 이 가격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어질 것 같고요. 전체적인 업황이라든가 또 이 종목 섹터의 주가 움직임이 전환되게 되면 동반해서 조금 느리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는 조금 느리겠지만 궁극에는 전환 흐름으로 진행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진입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최적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유증 자체는 악재로 볼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에코프로 그룹이 다른 그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 유증 이슈를 조금 이건 별 문제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. 그럼 매력적인가? 경쟁력이 있는가? 또 우선순위로 투자해 볼 만한가?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. 매력 경쟁과 함께 앞서 네.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회사 개념의 많은 상장 우리 카카오를 빗대어서 에코프로 그렇죠. 그룹을 많이 네.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? 맞아요. 네. 이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? 이제 음. 다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의 뭐 그 에코프로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유용한 기업의 상장이 이제 예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악재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그 소재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 BM 괜찮게 보신다고 했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은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.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한 유상증자 앞으로 유증은 또 많이 나오니까 그죠? 네. 거기에 대한 그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어쨌든 간에 유증이 무조건 악재라고 볼 필요는 없다. 어디에 쓰냐를 보고, 예.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노이즈를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가격도 정하고 납입 자본도 받고 이걸 지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지나는 게 보통 소화 기간이 어느 정도 한 됩니까? 3개월 정도 걸립니다. 예. 그러니까 유증 발표를 하고 나서요. 신주 발행가액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납입을 받고요. 그다음에 신주가 상장되기까지 기간이 통상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3개월 정도 시차를 보여주거든요. 근데 초기에 유증 발표 시점에서의 가격 하락률이 나타난 지점이 거의 바닥 수준에서의 가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주관사가 있고 유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주가를 좀 방어하는 형태에서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. 주관사에서 네. 뭐 이런 현상들이
꼭 지금이라고 해서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성공적 유상증자를 위해서 주가 방어 차원에서의 가격 하방 그 마무리 과정에서 그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나왔던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찍었던 유중가액 수준에서의 진행 수준에서의 저점이 바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.